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인벤터 50시간 완성 모델링 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은 크게 이렇게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과 그리고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에는 카티아, 솔리드웍스, 인벤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이제 인벤터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벤터라는 엔지니어링 모델링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가 있다면 추후에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솔리드웍스나 카티아나 이런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을 조금만 독학을 하셔도 충분히 쉽게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완벽하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각 부품들을 조립, 분해할 수 있으며 도면 작성, 시뮬레이션, 해석, 검증 등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과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본다면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 중에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라이노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 중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상을 모델링을 할 때 작업 이력들이 남지가 않아요. 이에 반면에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이력들이 이런 식으로 모두 남아있게 됩니다. 작업 이력이 남는다면 그 작업했던 내용들을 수정, 편집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이게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의 구조 체계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한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부품, 2개 이상의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조립품, 2개 이상의 부품들을 분해를 하는 분해품, 한 개의 부품 제작에 대한 도면을 작성을 하는 부품도, 여러 개의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 조립도, 여러 개의 부품들이 분해가 되어 있는 분해도라는 이러한 도면을 작성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의 구조 체계는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이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나머지 이 기능에 대한 파일들이 모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에는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능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장자들은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부품은 인벤터 파트의 약자 IPT, 조립품은 인벤터 어셈블리의 약자 IAM, 분해품은 인벤터 프리젠테이션의 약자 IPN, 도면은 인벤터 드로잉의 약자 IDW. 이 확장자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모델링을 3D 형상 모델링이라고도 해요. 자, 앞으로 강의에서는 3D 형상 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입체적인 형상을 구현을 할 때에는 3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현이 돼요.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작업 평면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개의 종이에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피처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순서 매우 중요해요. 한 개의 작업 평면에 한 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입체적인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약 20시간 정도는 2D 스케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으신다면 이 강의를 모두 다 들은 이후에는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벤터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장 위쪽에는 인벤터의 버전 그리고 파일명이 표시가 되고요. 2번,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이 모여 있습니다. 새 문서를 열거나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등 다양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3번,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 있는 모음창입니다. 그리고 4번, 작업 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 이력들이 여기에 모두 저장이 되게 돼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5번, 뷰큐브라고 하는데요. 작업 화면을 회전을 시키거나 수직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6번, 좌표축이에요. XYZ축의 좌표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작업 화면을 보여주게 돼요.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작업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 후반부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은 저희가 인벤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으셔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델링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만 어떤 것을 설정하는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standard.ipt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ndard.ipt. 방금 실행을 했던 것이 바로 부품이에요. 부품. standard.ipt. 효율적인 3D 형상 모델링 작업을 위해서 총 5가지의 작업 환경 설정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작업 트리 설정, 뷰큐브 설정, 이렇게 5가지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 이 네모난 것을 뷰큐브라고 해요. 뷰큐브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옵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그 다음 뷰큐브의 크기, 이 뷰큐브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할게요. 크게 변경을 하고 확인 누르시면 저처럼 크게 확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면도, 이 뷰큐브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 화면이 회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눌러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항상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각투상도의 방향으로 배치가 되게 돼요. 홈 버튼.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작업 트리라고 합니다. 작업의 이력이 모두 저장이 되는 곳이에요. 작업 트리의 원점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YZ평면, XZ평면 등등 3개의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 평면들이 오른쪽에 있는 뷰큐브의 이 명칭들과 다르죠. 작업을 할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뷰큐브의 이 명칭과 이 평면들의 명칭을 동일하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YZ평면을 눌러보니 우측면도와 동일하죠. 그러면 이 문자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거나 또는 키보드의 F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우측면도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뷰큐브를 보면서 평면의 이름들을 모두 동일하게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정면도. 마우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기본 작업 평면들이 뷰큐브에 있는 명칭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중심점은 저희가 원점으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원점. 고유의 원점이에요. XYZ의 좌표값이 0,0,0인 위치예요. 그 다음 짝대기 3개를 눌러서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뷰 큐브 설정, 작업 트리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가장 위쪽에 도구 모음 창을 클릭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석 축척은 2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숫자 2. 시작 작업은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색상 체계를 겨울 밤으로 설정할게요. 겨울 밤. 다음 저처럼 이런 아이콘들을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 이 아래쪽에서 아이콘 호박색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변경할 거 없습니다. 화면 표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 표시에서 방향 반전 체크, 커서로 줌 체크.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탭에서 구속 조건 설정에서 작성 시 치수 편집, 이거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곡선 작성 시 모서리 자동 투영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체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스케치 작성 시 부품 원점 자동 투영 체크, 스케치 평면 보기 둘 다 체크, 점정렬 체크, 오토 스케일 체크. 하위 버전에서는 이 옵션이 없을 텐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화면 표시 모두 해제. 그 외에 설정할 건 따로 없어요. 부품도 설정할 건 따로 없지만 이 새 스케치 없으면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을 좀 많이 했죠. 네, 지금까지 설정을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인벤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 설정한 값들을 모두 저장을 해서 학교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보내기, 이때 응용 프로그램 옵션 괄호 열고 해당 버전, 예를 들어서 2019 이런 식으로 버전명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 설정 값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를 눌러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러면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도 손쉽게 설정 값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설정. 주석 ISO 표준, ISO 규격을 적용을 할 거고요. 단위, 길이는 밀리미터, 초, 도, 질량은 그램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확인. 사용자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화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저장을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네, 초반에는 각 아이콘들의 형태를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후반 정도 됐을 때 나는 아이콘을 다 이해하고 이 기능들을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때 정도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닫도록 할게요. 총 5개의 작업 환경 설정을 했어요. 뷰 큐브, 작업 트리, 응용 프로그램 옵션, 문서 설정, 사용자화. 지금까지 설정했던 내용들을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으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이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클릭. 파일명을 부품이라고 할게요. 부품.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지금까지 설정을 했던 그 설정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템플릿, 이 부품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들을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 설정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작업 환경 설정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도록 오른쪽 버튼 현재 뷰를 뷰에 맞춤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 버튼 옵션에서 뷰 큐브의 크기를 크게 변경을 해서 잘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의 평면들이 뷰 큐브의 명칭과 동일하도록 F2번을 눌러서 작업 평면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 원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짝대기 3개를 눌러서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 체크, 도구에서 응용 프로그램 옵션, 일반, 시작 작업 없음, 체크 해제, 주석 축척 2, 색상에서 겨울 밤, 화면 표시에서 방향 반전 커서로 줌, 체크, 구속 조건 설정에서 작성 시 치수 편집 체크, 원점 자동 투영 체크, 스케치 평면 보기 체크, 점 정렬 체크, 오토 스케일 체크, 화면 표시 모두 해제, 부품 새 스케치 없음, 그 다음 확인, 문서 설정에서 ISO 규격, 단위는 밀리미터 초, 도, 그램, 닫기, 사용자와는 저희가 후반부에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막상 이 작업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교재를 보면서 작업 환경 설정을 한 번씩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업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설정들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2 3D 형상 모델링 스케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